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연평균 수술을 했을 때 입원 일수와 진료 비용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평균 입원 일수는 6.93일이라고 하고요. 수술을 했을 때 평균 진료 비용은 무려 321만 원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65세가 넘으신 어르신 분들은 하루 1인당 평균 약 400만 원 이상을 진료비로 지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입원비 보험을 잘만 가입해 두면 큰 부담을 덜어가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단 하루만 입원을 해도 보장을 해주는 입원비 보험 소개해 드릴게요. 입원비 걱정이셨던 분들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치매 보험을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한 번에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내가 아프고 힘이 들 때 여러분들 지켜줄 수 있는 보험 정보 보험플랜 119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각종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비용,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대비해놓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입원비 보험은 어떻게 해야지 잘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안미정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미정입니다. 가족이랑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어쩌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가끔씩 그 소중함을 잊고 있지 않나 저도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가족들이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 신세를 지지 않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더라고요. 평소에 아웅다웅 지내던 형제 자매들도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그리고 늘 나의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것 같았던 부모님들도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면 왠지 마음이 짠한 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든 입원할 수가 있는데 입원을 했을 때 조금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입원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입원비 보험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장점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보험에서 이 가입을 못하시고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 가능하시고요. 또 두 번째 장점은 상해와 질병 상관없이 단 하루만 입원을 하셔도 바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입니다. 네, 단 하루. 예전에 기본적으로 그 일당에 대해서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뭐 보통 4일째부터 이제 가입이 돼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이 보험은 첫날부터 바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이유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돈 걱정, 입원비 걱정 이걸로 인해서 치료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건강에만 집중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입원 일수가 늘어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그 입원비 걱정 때문에 마음 편히 그 치료를 받으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비 보험이 필요한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도 실손보험 가입을 하고 계시니까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서 모든 걸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100%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고 예를 들어 급여 같은 경우에는 입원 치료비에서 90%만 비급여는 80%만 보장을 받으시고 또 이것은 이제 다인실 기준이기 때문에 4인실 이상 예를 들어서 1인실이나 2인실로 만약에 입원을 하셨을 경우에는 50% 그것도 하루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오로지 시청자분들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입원비 보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어떤 그 보험에서 보면은 뭐 질병 입원 일당 혹은 상해 입원 일당이 있긴 한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원인에 있어서도 질병인지 상해인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첫날부터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흘째부터 첫날부터 3일까지는 안 되고 나흘째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길게 입원하시지 않으면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입원비 보험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입원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부터 입원비 3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3만 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 동네 병원, 큰 병원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있는 그 병원에 내가 입원만 해도 하루 3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상급 병원,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큰 병원 있잖아요. 대학병원이라든가 그런 상급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는 20만 원까지 보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중환자실에 상급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는 하루에 최대 4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폭넓은 가입 연령입니다. 30세에서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연령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충분히 가입 가능하시니까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요. 입원비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기존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는데 혹시라도 수술비나 진단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채우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때는 각종 수술비나 이 3대 진단비까지도 다 맞춤형으로 설계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입원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1형과 2형이 있는데요. 10일 보장형과 30일 보장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짧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앞서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평균적인 입원 일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180일 한도로 보험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실속 있게 11형, 30일형으로 나누다 보니까 보험료 역시 조금 낮추는 효과가 있었고 충분히 요 30일형이나 11형이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보완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험료는 역시 낮춰졌습니다. 또 하나 첫날부터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질병이나 재해 관계없이 두 가지 다 어떤 이유에서든 입원만 하면은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병원에 입원을 했다, 하루만 입원을 했다 하셔도 3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하루 2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환자실에 상급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면 하루에 40만 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입원비 부담을 조금 덜으실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궁금하시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상급 종합병원 제외 1일 입원, 동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3만 원, 3만 원을 받으시고 최대 30일까지니까 90만 원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셨다, 일반 병실에 입원을 하셨다 했을 때는 2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최대 600만 원까지 보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을 경우에는 23만 원, 상급병원 제외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을 때는 23만 원 하루에 받으실 수 있으니까 최대 690만 원까지 보장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40만 원씩 해서 30일에서 1,2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비, 입원비, 수술비, 진료비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이 입원비에 대한 보험만 조금 보완이 되어도 시청자분들의 부담이 많이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죠. 상급병원이라고 하는데 상급병원은 도대체 어떤 병원이에요? 저희가 이게 전국에 42개 병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큰 병원, 대학병원,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기 지역에서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 이렇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요것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셔도 나오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전국의 42개 병원에 만약에 입원을 하시면 그때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40만 원, 일반 병동은 20만 원, 동네 병원 3만 원 이렇게 매일매일 보장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입원비뿐만이 아니라 수술비라든가 그리고 진단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계를 해서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보험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한번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을 했을 경우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가 남녀로 봤을 때 40대 여자분 같은 경우는 2만 원대, 남자분은 10,000원대입니다. 그리고 50대에는 여자분은 3만 원대, 남자분은 2만 원대. 그리고 60대 3만 원, 4만 원, 70대 2만 원, 3만 원대고요. 80대는 3만 원,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 자체가 그닥 부담스럽지 않고 첫날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상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내가 보험은 가입을 해놨는데 막상 필요할 때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보상받을 확률이 없다. 그러면은 그 보험의 가치가 떨어질 텐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상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원비에 또 3대 진단비에 그러기 거기에 수술비까지 맞춤형으로 보장으로 설계를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한 장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상해나 질병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다음에는 입원 첫날부터 나흘째부터 보장이 돼요. 3일이 지나야 돼요. 이게 아니라 입원 첫날부터 단 하루만 입원을 하셔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병력자들도 누구나 가입을 가능하다라는 점이 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라이프라인 데이 강의 시간에는요. 입원한 첫날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입원비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입원을 하실 때 많이 가시는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 병원은요. 내가 실비를 가지고 있어도 치료비나 여러 가지 진료 비용을 다 빼고도 입원에만 딱 드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입원비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치료에만 온전히 전념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입원 첫날부터 몇십만 원을 보장해준다고 하니까 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보험인 것 같아요. 안미정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입원비 보험의 경우에는요. 유병자분들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고 똑같이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다른 보험을 할 때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좀 할증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할증 없이 뭐 당뇨가 있으셔도 고혈압이 있으셔도 가입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보험료도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보장을 갖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병력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한번 문을 두드리셔서 이 보험을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병자는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아니라고 합니다. 유병자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과 똑같이 이 보험료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해요. 한 40대 기준으로 10,000원에서 20,000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유병자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회 입원 보장 한도가 30일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입원비 보험에 비해서 입원 일수가 좀 적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아까 앞서서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평균 입원 일수가 6.9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제 뭐 날짜가 예전에 같은 경우 180일 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 보험료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실속형으로 11령, 30일령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보험료는 좀 더 낮추고 대신에 한 6.9일, 7일 정도 입원을 평균적으로 하는데 내가 180일까지로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 충분히 뭐 30일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이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뭐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다가 집에 가는 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면 분명히 앞서와 그다음에 두 번째 교통사고하고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질문을 하세요. 이거 한 번 입원비 보험에서 보상받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입원비 보험은 한 180일 등 길게 설정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쌌는데 요즘은요 의료기술도 발달을 하고 입원 일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원한 첫날부터 큰 보장을 받으면서도 저렴한 보험료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안미정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상해 질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입원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첫날부터 보장해주는 입원비 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유병자도 건강체와 똑같은 보험료로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건강 염려 많으신 유병자분들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가진 보험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도 이렇게 입원비 보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보험의 상담 원하시거나 보험에 고민 있으신 분들도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문자 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치매 보험입니다. 신경이 전문가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가 오래 살게 된 만큼 또 그만큼 걱정되는 질병이 대표적인 게 치매 보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아나운서님한테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예. 아나운서님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부모님께 보험을 가입해드리고 싶다. 그럼 어떤 보험을 먼저 가입해드리고 싶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큰돈 들어가는 연금보험이나 치매보험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또 연금보험은 돈이 너무 비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질문하시는 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치매보험이 1순위인데요. 그 아나운서님 그럼 어머님 치매보험을 예. 들어드린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 먼저 고려하세요? 저는 일단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보장을 생각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저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보험 뭐든지 치매보험뿐만이 아니고 어떤 보험이든 가입하시게 되면 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경제적으로 내가 이게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인가 먼저 맞아요. 첫 번째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금액의 보장은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치매보험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생활비가 주로 나오는 치매보험을 안내해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예. 딱 까놓고 보험료 먼저 생각하는 보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만나볼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보장까지 좀 큰 치매보험 몇 가지 좀 비교해 주실까요? 네. 먼저 자 보험회사는 세 군데 회사를 이제 찾아볼 거고요. 세 군데 회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보험료를 알아볼 텐데 옆에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 치매보험은 보통 여성분들이 가입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성분들에 대해서 치매보험료, 보험료 비교를 세 군데를 해봤습니다. 보시기에 이제 A사, B사, C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한눈에 보시게 되어 아시겠지만 이제 A사가 보험료는 가장 저렴하게 나와 예,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중에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이제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70세에 보면 60세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세요. 다 그러네요. 보이시죠? 예.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보험은 가입할 때 한 구자, 두 구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보험료는 한 구자에 대한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 A사 같은 경우는 65세 이후에는 반구자만 딱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 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내가 네. 내는 보험료를 좀 부담될까 봐 줄여갈 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네요. 네, 근데 A사 같은 경우에는 예. 한 구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없어요. 무조건 65세 이후에는 반구자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네요. 네,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인 예.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사실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보다는 이제 조금 반구자라도 보험료가 이제 납입하시기 적당한 보험료잖아요. 엄마 보험 뭐 어르신이 가입을 하셔도 5만 원대라면 그래도 그렇게 큰 부담이 생기지 않겠죠. 맞아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를 못하는 것보다는 내가 낼 수 있는 적정선에서 좀 현명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요, 치매보험 이렇게 A사, B사, C사인데 네. 각각 가입 연령이라던가 기간이나 보장 좀 비교해 주세요. 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건을 보면 자, A사, B사, C사 모두 동일하게 30세부터 가입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연령이 A사와 C사는 7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근데 B사는 좀 아쉽게도 7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보험 기간 언제까지 보장을 받느냐 이렇게 봤을 때 보험 기간은 모두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A사, B사는 95세까지도 선택해서 예. 기간을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이 있습니다. 모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세 군데 세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C사 같은 경우에는 30년까지 길게 선택도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 30년은 이제 40세가 넘어가면 30년까지는 선택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개시일자 보험을 들었다고 바로 보장을 받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치매보험 가입했다고 내일 치매가 걸렸다고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면책기간이라고 해서 보상을 안 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보면 A사와 C사는 1년 후부터 보상이 가능한데요. B사 같은 경우에는 2년 후부터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워 보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치매보험을 가입했는데 사실 이제 치매가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낸 돈이 다 사라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환급이 되면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죠. 노후자금 이런 식으로도. 그렇겠네요. 그래서 40세 여성분이 납입이 끝나는 20년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환급률을 얼마나 되나 이렇게 세 회사가 나와 있는데 A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132.7%로 가장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각각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또 보장이잖아요. 그렇죠. 보장 부분 어때요? 네, 보장 중요하죠. 이제 비슷한 보장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보면 진단비 위주로 봤을 때 A사 같은 경우에는 경증 치매, CDR 척도 1점이라고 하거든요. 경증 치매일 때 300만 원 진단비를 받으시고 조금 더 심해지면 중증도라 그래서 CDR 척도 2점을 중증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중증도일 때 500만 원. 그런데 이 500만 원을 바로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경증의 진단비 300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차액 500만 원의 차액 200만 원을 더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 CDR 척도 3점이면 중증 치매거든요. 예. 이때가 되면 진단비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진단비를 이미 500만 원을 받아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1,5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로는 중증 치매가 걸리는 순간 이제 진단비 받으시고 생활비를 100만 원씩 살아계시는 동안 쭉 받으실 수 있으세요. 치매 환자분이 평균 수명 이제 살아계시는 동안 이제 보장 받으시는 기간이 평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12.5년이 걸린다고 해요. 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 동안 쭉 100만 원씩 매월 받으실 수 있는데 혹시 치매가 걸리셔서 2달만 받고 또 사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떡해요? 억울하죠. 예. 그랬을 때는 이제 보증 기간이 있는데 36개월을 확정해서 보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2달 받으셨으니까 34번, 34회 보증은 해서 가족분들에게 돌려드리게 돼 있습니다. A사의 조건이고요. B사는 진단비 다 이제 A사와 동일한 조건이고요. 생활비도 동일한 조건인데 B사의 조건은 생활비가 매월 100만 원씩 받다가 매년 10만 원씩 인상이 돼요. 그러면서 최종 200만 원까지 수령을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 기간은 24개월을 보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C사 같은 경우에는 경증 진단비가 500만 원으로 굉장히 높아요. 세 군데 회사 중에. 예. 그런데 중증도 치매에 걸렸을 때는 진단비가 없고요. 그리고 중증 치매에 걸렸을 때는 진단비로 500만 원을 받으시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내가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 있잖아요. 예. 납입한 보험료까지 플러스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매월 100만 원 받으시는 조건은 동일하시는데 보증기간이 12개월이라는 조금 짧다라는 단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재가급여금이라고 해서 매월 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요 앞서 A, B사에 없는 기능인데 요 재가급여금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네요. 이렇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치매 보험 살펴보고 있어요. 네. 각각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좀 눈에 띄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특징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자면 A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세까지 가능하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B사 같은 경우에는 A사, C사는 이제 중증도 치매, 중증 치매, CDR 척도 3점일 때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데 B사 같은 경우에는 CDR 척도 2점이면 중증도거든요. 아무래도 중증보다는 더 낮은 상태에서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자금이 계속 10만 원씩 상승을 해서 매월 10년 후에는 또 200만 원까지 최대 많은 금액을
예. 수령하실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치매보험은 사실 보험사들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5년 내에 뇌 치료력이 없으시면 가입이 가능하신데 만약에 5년 이내에 뇌 치료력이 있다면 가입이 안 되시거든요. 근데 비사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라고 그래서 간편보험 325 조건만 맞으신다면 간편보험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C사 같은 경우에는 말기 치매 진단비라고 해서 아주 말기가 됐을 때 진단비를 더 추가해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재가급여금이 따로 있는데 이 재가급여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치매에 걸리면 요양병원을 간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비를 받게 되는데 재가급여금은 요양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제가잖아요. 자택에 계실 때 뭔가를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간호사가 온다든지 목욕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저귀를 사야 된다는 차운다든지 휠체어가 필요하든지 이런 자택에서 필요한 부분을 있어서 보상을 받으셨을 때 영수증이 있거든요. 그 영수증을 청구하면 30만 원씩 받으실 수 있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보험의 이율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네, 보험 들을 때 이제 이율 측면에서 가장 네. 중요한 게 사실 보험의 1번 순서거든요. 예정률이 얼마냐에 따라 네. 보험료가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이율이 높으면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자가 발생을 하면 그 이자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이 많이 한다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세 군데 회사를 봤을 때 A사가 이율이 2.75%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40세 여성 보험료가 44,500원을 납입하실 수 있고요. B사 같은 경우는 2.35%, C사는 2.25%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렇게 틀리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네요. 뭐 다 장점만 있는 보험은 없으니까 네, 장점과 맞습니다. 단점을 함께 봐야지 우리가 선택이 쉬울 것 같은데 네. 각각 정리해 주세요. 네. 세 군데에서 이제 장점, 단점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자, A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이율이 높기 때문에 환급률이 껑충 뛰겠죠. 환급률이 높다. 이 두 가지 장점이 가장 크고요. 단점으로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65세 이후에는 무조건 방부자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B사의 장점으로는 이제 생활비가 상승이 되면서 높게 200만 원까지 수령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올라간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예. 그리고 CDR 척도 2점의 납입 면제, 이 기능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는 예. 보장 기간이 2년 후부터 보상이 된다. 요게 큰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 C사 장점은요. 재가급여금을 매월 수령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C사의 장점인데 단점으로는 이제 가장 이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기는 한데 좀 안타깝게 연령이 좀 높을수록 이율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싸고 환급률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 어렵게 느껴져요. 네. 전문가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이라면 우리 부모님 보험 어떤 거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보험이라면 저는 이제 A사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도 저희 부모님 보험을 A사 보험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제 보험료가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큰 보험료가 나간다면 저는 이제 가입이 어려울 것 같은데 부담스럽죠. 네, 첫 번째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모든 보험사들이 거의 4월 이후에 보험료들이 예정이율이 인하되면서 보험료들이 이미 인상됐어요. B사, C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한번 인상이 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 A사 지금 현재는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예정이율이 6월부터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부터는 A사도 보험료가
오를 거예요. 오. 그래서 5월 안에 선택을 하신다면 당연히 A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서둘러 봐야겠네요. 그럼 네,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치매보험 지금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입할 때 팁을 좀 네. 살펴볼까요? 가입할 때 가장 큰 팁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봐 네.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 치매보험 생활비를 쭉 받으셔야 되잖아요. 치매보험 나와 있지 않은 회사가 없습니다. 모든 뭐 손해보험, 생명보험 다 해서 치매보험들이 거의 다 나와 있는데요. 어떤 회사는 생활비를 딱 5년만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측정돼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생활비는 살아있는 동안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회사가 가장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비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더 받으실 수 있으면 더 받는 선택, 줄여서 받을 수 있으면 돈이 없으면 줄여서 받을 수 있는 이제 요런 선택이 가입할 때 가능한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치매보험이 이제 나와 있는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에 보험이 나면 뭐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입하시는 게 초기의 장점을 선택하실 수 있는 장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치매보험은 이제 보험료가 이제 나온 지가 보험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험료를 수령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통계 자료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향후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어르신들이 치매보험을 수령하기 시작하시겠죠. 그러면 보험회사들이 통계 자료에서 내가 이 보험료를 걷었더니 손해가 발생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손해가 발생하면 뭘 생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보험료를 올리거나 두 번째 보험료를 못 올리겠어. 그러면 이제 보상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는데 라면 값은 똑같아요. 예. 근데 라면의 양이 줄었어요. 그것도 참 아쉽잖아요. 네, 그렇듯이 보험도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고 양이 줄기 전에 빨리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A사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이면 바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선택하시는 게 가장 체크하는 문제일 거예요.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매에 걸리셔도 무려 12년 이상을 살게 되는 만큼 우리 부모님의 효도보험으로 이런 치매보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원픽 A사는요. 비슷한 보장 대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고 하고요. 이 개시 일자가 1년이에요. 가입하고 최대한 빨리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5월 이내에 가입하셔야 보험료 저렴하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경이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실시간 전화와 문자 통해서 상담 바로 도와드리고요.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네. 네, 도움 드릴게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제 남동생 보험을 좀, 문의 좀 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보험이 증권을 보는데 이게 보험이 좀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보험료가 조금 요즘에 좀 줄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동생분 보험 잘 봐드릴게요. 남동생이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남동생이 올해 36살이에요. 30대 중반 정도 되셨고 알겠습니다. 보험 한 건 가지고 있으신데 보험료도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보장이 중요한데 혹시 아프시거나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니 뭐 건강에는 아직은 젊어서 특별히 알겠습니다. 뭐 아픈 그럼 데는 없어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보장 좋은지 한번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30대 중반이신 남동생이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2012년도에 S화재 건강보험 새시대 건강 파트너 준비해 주셨고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8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건강한 친동생의 보험을 지금 이렇게 가족분께서 연락 주셨는데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보험료도 살짝 부담이신 것 같아요. 오늘 최현천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보내주신 증권 잘 받았고요. 네. 일단 그 보내주신 증권을 토대로 보험 주요 보장 내용 한번 분석해 드리고, 이어서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플랜을 제시하는 것으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먼저 그 보험 주요 보장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해 사망이 2억 원 가입돼 있으시고요. 네, 질병 사망이 1억 원. 그리고 상해 후유 장애가 80% 미만, 80% 이상 각각 2억 원씩 가입돼 있으시네요. 네, 일단 그 사망 담보하고 후유 장애 담보가 든든하게 잘 가입돼 있으신 걸로 보이고요. 이어서 실손 의료비가 입원 그리고 종합 외래 각각 가입돼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가입돼 있으시고요. 입원 일당이 10만 원, 암 입원 일당 30만 원 각각 가입돼 있으시네요. 일단은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정도로 지금 이제 가입돼 있으신데요. 일단은 그 암에 대한 위험 보장을 하기에는 다소 좀 적은 가입 금액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이어서 또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요. 뇌출혈 진단비가 2천만 원,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2천만 원 가입돼 있으십니다. 이 뇌출혈 진단비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말 그대로 해당 질병의 확정 진단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진단비인데요. 예, 나중에 리모델링 플랜에서 제가 반영해 드리겠지만 이보다 담보 범위가 조금 더 확장된 담보로 좀 전환하시는 것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골전 진단비가 치아파절 제외해서 20만 원 가입돼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뇌 내장 손상 수술비 그리고 상해 질병 수술비 50만 원씩 가입돼 있으시고요. 디스크 질환 수술비도 가입돼 있으시네요. 마지막으로 상해 질병 입원 일당이 3만 원씩 가입돼 있으십니다. 네, 일단 그 보험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사망 담보하고 후유 장애 담보가 든든하게 잘 가입돼 있으신 걸로 보이십니다. 일단은 이 담보는 그 20년 납에 100세 만기까지 비갱신형으로 가입돼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실손 의료비가 탑재돼 있다는 점 제가 장점으로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가장 큰 아쉬움이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담보와 특약 이외에 나머지 특약들이 모두 3년 갱신형 80세 만기 상품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갱신형이라는 점 제가 좀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암 진단비가 지금 2천만 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2천만 원 갖다가는 암에 대한 위험 보장을 좀 다 하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액도 반드시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종합을 하면 우리 그 동생분이 36세 남자분이시고요. 그리고 기존 보험 가입하신 지가 약 한 8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존 보험에 실손 의료비가 탑재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기존 보험을 유지하고 나머지 그 갱신형 특약을 삭제하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손해보험 통합보험을 통해서 좀 보장을 받으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그 시청자님 그 앞서 그 동생분 건강 상태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동생분 뭐 기억력이라든지 다른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 건가요? 네, 아직은 건강해서요. 아, 네. 제가 이제 리모델링 플랜을 설명드릴 텐데 이게 이제 동생분이 건강하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보험료를 산출했기 때문에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보험료가 이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그 리모델링 플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종합보험 20년 납 100세 만기 무해지형 상품을 제가 갖고 왔고요. 주요 보장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상해 사망이 100만 원 가입돼 있으시고요. 이 상해 사망 100만 원은 그 필수 담보이기 때문에 제가 최저 금액을 100만 원 넣어드린 거고요. 기존에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가입돼 있으셨는데 이번 상품에서는 암 진단비가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증액을 해드렸고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고액 치료 암 진단비를 각각 2천만 원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에서 없었던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그리고 암 수술비를 각각 400만 원씩 넣어드렸고요.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암 입원 일당도 넣어드렸습니다. 혹시 그 경제적 여건이 되신다 그러면 암에 대한 담보를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조금씩 더 좀 추가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주요 보장 내용 살펴보면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화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각각 2천만 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수술비도 500만 원씩 넣어드렸는데요.
기존 계약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그리고 뇌출혈 진단비 이렇게 보장 범위가 다소 축소돼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통해서 보장 범위를 이렇게 좀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병 입원 1당 그리고 상해 입원 1당도 1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에 받으실 수 있고요. 3만 원씩 제가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질환 수술비라든지 나머지 질병 수술비, 뇌내장 손상 수술비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약에서 골절 진단비가 20만 원 가입돼 있으셨는데요. 이때는 그 치아 파절이 제외된 상품이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치아 파절을 포함해가지고 골절 진단비를 30만 원으로 증액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통합보험 리모델링에서 나온 총 보험료는요 95,300원이고요. 기존에 이제 가입하셨던 보험이 183,100원을 납부하고 계셨는데 기존의 보험에서 사망담보하고 후유장애 담보 그리고 실손의료비 특약을 유지를 하시고 새로운 손해보험 이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면은 13만 3,41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아까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한 4만 9천 원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걱정하셨던 네. 것처럼 보험료는 줄이면서도 보장을 크게 바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 남동생분 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S화재 건강파트너 증권은요. 그 안에 적립보험료라고 내가 보장받을 수 없으면서 보험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삭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안보장에 집중해드리고 3대 진단비 수술비 다 넣어드려도 지금 보험료가 10만 원 후반대에서 10만 원 초반대로 쫙 줄어들었으니까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크게 바꿔가는 기분 좋은 리모델링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자, 이제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48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재발암의 경우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할까요? 라고 넣으셨는데요. 자, 신경이 전문가님, 암세포가 너무 무서운 게 이제 기본의 암보험을 넘어서 재발에 대한 확률도 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재발암, 예전에는 이제 재발암이라는 건 사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죠. 암에 걸리면 이제 예전에 치료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암에 걸리면 몇 년 있다 사망하신다 생각했기 때문에 재발은 생각도 안 하셨을 텐데 요즘에는 워낙 치료력이 좋아지면서 사망하지 않고 완치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면서 좋은 반면에 또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재발암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 재발암을 가입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는 사실은 정확한 답은 없는데요. 돈이 많다면 누구나 재발암까지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형편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재발암까지 가기 전에 첫 번째 암 진단비를 잘 준비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어요. 근데 첫 번째 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렇게 작게 준비되어 있는데 뒤에 재발암을 준비하신다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암은 먼저 잘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재발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발암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봐도 이제 가족력이죠. 가족분들이 암이 있으시다 이러면 내가 암에 대한 걱정이 가족력이 없으신 분들보다는 훨씬 높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 가족력에 따라서 재발암을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암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재발에 대한 확률도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암 진단비 준비가 가장 필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암 가족력이 있다면 이런 재발의 확률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암보험 그리고 재발암에 대한 보장까지 저희 보험플랜 119 전문가님들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